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어떤 복수 영화보다 더 통쾌한 실화입니다. 60대 박미경 씨에게서 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3년, 10년, 3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된 순간 분노와 경악,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쾌함이 교차했거든요. 한 남자가 동시에 3명의 여성과 장기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을 알게 된 아내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3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피아노도 잘 치고 성격도 온화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5년 차쯤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는다며 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해했어요.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죠. 남편은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소규모 음악 모임을 여는 공간으로 활용했죠. 처음에는 미경 씨도 함께 카페 일을 도우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저도 그런 문화적인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카페 운영에 집중하려면 집에서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며 카페 근처로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했어요. 카페 운영이 안정되면 다시 같이 살자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생활하고 주말이 되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미경 씨가 카페로 가서 시간을 보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현대적인 부부의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애정을 유지하는 관계요. 남편은 카페에서 만나는 음악인들과의 교류를 즐겼고 미경 씨는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미경 씨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주말에도 카페에 급한 일이 있다며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사업 초기라서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2019년 어느 가을밤 미경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남편도 없는데 잠이 와요? 술에 취한 듯한 거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뭘 했다는 거죠? 뭘 했냐고요? 하하, 정말 모르시는구나. 당신 남편이 얼마나 여자를 밝히는지,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 때문에 내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미경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신 남편하고 나 벌써 13년째야. 13년.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들이랑도 만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순간 미경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3년? 그 말은 자신이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불륜이 시작됐다는 뜻이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 당신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지금까지 당신 남편의 진짜 사랑받는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도 당신처럼 속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은 후 미경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 여자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 씨는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맞나요? 좋아요. 당신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죠.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외로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희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처음에는 당신에게 전화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분해서 정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그녀는 미경 씨 남편의 카페 단골 손님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멀어졌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13년 동안요? 네, 13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연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끔 당신 얘기가 나오면 곧 정리될 일이라고 했거든요. 미경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정혜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걸요. 다른 여자들이요? 네, 적어도 2명은 더 있어요. 한 명은 저보다 3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됐을 거고 또 다른 한 명은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미경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3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 10년 된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진짜 연인이고 나보고 물러서라고 하면서요. 정혜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제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죠. 그 여자는 이유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뜸 정혜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유혹한 거죠? 당장 손 떼세요. 우리 남편이요? 무슨 소리예요? 박 선생님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10년째 사귀고 있어요. 당신 같은 늙은 여자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정혜 씨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13년째 사귀고 있는 사람을 두고 10년째 사귀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그 여자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과의 구체적인 일화들을 말하는데 너무 상세해서 거짓말일 수가 없었어요. 둘은 카페에서 만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죠. 유나 씨는 미경 씨 남편을 10년 전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때도 남편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와는 마음이 멀어졌고 곧 이혼할 예정이다고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 여자가 당신 시댁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시댁과요? 네,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자신에게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이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새댁이라고 불러요. 마치 진짜 며느리인 것처럼요. 정혜 씨와 유나 씨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다른 여자의 존재도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박 선생님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또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최지은이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남편과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젊은 여자는 자신이 박 선생님의 유일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젊고 자신이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죠. 미경 씨는 더 이상 충격을 받을 기력도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유나 씨에 대해 물어봤을 때였어요. 어머님, 혹시 유나라는 분 아세요? 남편 주변 사람 중에. 아, 유나. 우리 새댁 말이구나. 참 좋은 애지.
왜? 새댁이요? 응,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나랑 여행도 같이 다녀. 참 효심이 좋은 애야. 어머님, 그분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관계긴 너희 부부 친구 아닌가? 자주 연락하고 지내길래 가족 같다고 생각했지. 미경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상간녀를 더 예뻐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남편과 10년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불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애가 너희가 이혼했다고 했는데? 이혼했다고요? 언제 제가 이혼했다고 했나요? 그러게 언제였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나는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모든 진실을 파악한 미경 씨는 남편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정말 3명과 동시에 불륜을 저질렀어요? 미경아, 그건 13년, 10년, 3년.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3명의 여자들과 각각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각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미경아, 우리 이제 정리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고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 미경 씨는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제안하는 게 아니겠어요? 좋아요. 이혼해요. 대신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예요. 위자료? 그래,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그 3사람한테 위자료나 나눠줘. 그 순간 미경 씨는 남편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미경 씨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신을 제대로 응징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다음 날 미경 씨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장기간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3명과 동시에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미경 씨는 정혜 씨, 유나 씨와 연락해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정혜 씨와 유나 씨는 미경 씨에게 협조적이었어요. 우리도 속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미경 씨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에서 3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부터 노골적인 애정 표현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죠.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당신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같은 시기에 3명의 서로 다른 여자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발견했습니다. 카페 운영 과정에서 생긴 금융거래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3 여성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비싼 선물을 사준 기록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유나 씨의 경우 남편이 그녀 명의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준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3명의 상간녀들이 받을 충격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죠. 변호사님, 3명에게 동시에 소송장이 도달하도록 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왜요? 그들이 서로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동시에 소송을 당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미경 씨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2020년 봄 미경 씨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3명의 상간녀들에게 동시에 상간자 소송장이 배달된 거죠.
각자 자신이 유일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정혜 씨는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 씨, 소송장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아는 다른 두 여자도 같은 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세 분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세 명이요? 그럼 정말로 그 사람이 우리 세 명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당신들도 서로 몰랐던 거죠. 유나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시댁과 가족처럼 지내며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도 있었던 거니까요. 가장 어린 지은 씨는 아예 울면서 미경 씨에게 사과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이미 이혼하셨다고 해서. 몰랐다고요? 3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나요? 의심은 했는데 그분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믿었어요. 그 정 때문에라도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미경 씨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미경이가 너무 과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혼은 하겠다는데 왜 굳이 소송까지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경 씨의 친구들은 오히려 미경 씨 편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잘못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미경이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미경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게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미경 씨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을 주고 조용히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거절했습니다. 1억 원으로 20년 인생을 정리하라고요? 게다가 3명의 상간녀들은 그냥 넘어가라고요? 안 됩니다. 3명의 상간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정혜 씨는 가장 먼저 미경 씨에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속은 거지만 그래도 제가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혜 씨는 자신이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선물들과 돈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어요. 13년 동안 받은 걸 생각하면 이것도 적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반면 유나 씨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속은 것도 저인데 왜 제가 위자료를 내야 해요? 유나 씨의 변호사는 유나 씨도 피해자라는 논리로 맞서려 했지만 미경 씨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힘이 부족했어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유나 씨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언한 거죠. 유나가 우리 집의 며느리라고 소개했어요. 명절 때마다 와서 큰절도 하고 시댁 어른들이라고 부르면서 극진히 모셨어요. 이런 행동이 단순히 속아서 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유나 씨도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어린 지은 씨는 아예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사모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이 독신이라고 해서. 제가 학원 선생님인데 이 일이 알려지면 아이들 가르칠 수도 없어요. 지은 씨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경 씨에게는 시댁과의 관계 정리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유나 씨를 새댁이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지낸 것에 대해 크게 상처받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유나 씨가 진짜 며느리시니까 그분하고 지내세요. 미경아,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애가 너희가 이혼했다고 해서. 10년 동안 몰랐다고요? 저와 통화할 때 남편이 집에 있는 걸 못 보셨나요? 명절 때 저희 부부가 함께 인사드린 걸 못 보셨다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며느리인 미경 씨보다 상간녀인 유나 씨가 더 예뻐서 그냥 넘어간 거였거든요. 유나가 나한테 더 잘해줬어. 너는 시댁에 소홀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네요. 그럼 앞으로 유나 씨를 며느리로 모시세요. 미경 씨는 그날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2020년 가을 드디어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에서 미경 씨는 위자료 2억 원과 재산 분할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총 3억 5천만 원이었죠.
3명의 상간자들로부터도 총 1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혜 씨 3천만 원, 윤아 씨 5천만 원, 지은 씨 2천만 원이었어요. 결국 미경 씨는 총 4억 5천만 원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재판장도 미경 씨 남편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3명의 여성과 각각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잠깐 실수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13년, 10년, 3년이라는 기간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법정 승리 이후 3명의 상간녀들은 각자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나마 가장 현명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미경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자료를 성실히 지급했죠. 하지만 13년간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13년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지금 행복했을 텐데. 정혜 씨는 이후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아 씨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서 승진해서 밀려났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도 안 받으세요. 10년 동안 친딸처럼 여겨주더니 이 일이 터지니까 연락도 두절이에요. 윤아 씨는 위자료를 내느라 아파트 전세도 빼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지은 씨는 학원에서 해고되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은 거죠. 애들 엄마들이 카카오톡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유부남과 3년 동안 바람피운 선생님이라고. 지은 씨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났어요. 3억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내느라 카페도 매각해야 했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하루아침에 4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셈이에요.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교사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 동시에 3명과 불륜이라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면서 완전히 고립된 거죠. 음악 동호회에서도 추방당했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3명의 상간녀들과도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정혜 씨와 윤아 씨는 아예 연락을 두절했고 지은 씨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며 원망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했습니다. 형제들은 집안 망신시켰다며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마저 내가 미경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등을 돌렸어요. 결국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 빈 기간이 생기고 추천서도 받기 어려워서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죠. 지금은 택배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면 미경 씨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법정 승리로 받은 4억 5천만 원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운영했던 것과 같은 업종이었죠. 남편이 카페로 여자들을 유혹했다면 나는 카페로 새로운 행복을 찾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경 씨의 카페는 위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륜을 당한 아내들이나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보람될 것 같아요. 미경 씨는 또한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불륜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상담이 더욱 실질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경 씨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50대에 겪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분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4명의 여자와 그렇게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일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경 씨의 복수는 단순히 법적 승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이후의 삶이었어요. 남편과 3명의 상간녀들이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는 동안 미경 씨는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경 씨의 사건은 당시 법조계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3명과 불륜이라는 전례 없는 케이스였기 때문이에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상간자 소송의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명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러 명의 상간자를 동시에 상대로 한 성공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어요. 또한 이 사건은 불륜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경 씨처럼 법적으로 당당히 대응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죠. 참고 넘어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경 씨 사례를 보니 제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미경 씨 사건 이후 상간자 소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경 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에는 독서나 영화 감상을 즐기는 소박하지만 충실한 생활이에요. 20대, 30대에는 가정을 위해, 50대에는 복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미경 씨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굳이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은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미경 씨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경우를 보면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의 파멸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었어요. 남편과 3명의 상간녀들이 비참해진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지 미경 씨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게 아니었거든요. 미경 씨는 단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았을 뿐이었어요. 그 결과 얻은 것은 돈이나 사회적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는 기회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속으면서 살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씨의 말처럼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죠. 미경 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요? 13년, 10년, 3년. 이 숫자들은 이제 배신의 기간이 아니라 미경 씨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경 씨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미경 씨가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 3명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배신 속에서 피어난 복수의 꽃. 그 꽃은 결국 미경 씨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